뿐만 아니죠. 굉장히 상징적인 일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어요. 히로시마 나카사키의 원폭을 떨어뜨렸을 때 그 폭격기는 어디서 떴을까? 예, 그 폭격기는 티니안에서 떴습니다. 티니안 기지는 괌에서 한 190km 북동쪽이니까 뭐 거의 괌이에요. 그러니까 괌 기지가 지금 크니까 꼭 티니안의 기지를 다시 둘 필요가 없어. 근데 상징성이 강한 기지예요. 이게 북마리아나 제도인데 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국 보호령입니다. 태도국이 아니에요. 거기 미국 보호령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 없어요. 여기서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떨어뜨린 원폭을 실은 폭격기가 발진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저것만 히로시마 나카사키만 생각하는데 그거 이상의 희생자를 만들어낸 융단 폭격이 있었어요. 그것도 저걸로 저기 소이탄. 그게 이제 1945년 3월 달에 동경 이케부쿠로 폭격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수만 명 죽었어요. 히로시마 나카사키보다 더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있었고 그게 이제 뭐랑 같으냐면 독일 드레스덴 폭격이랑 같아요. 독일 드레스덴 폭격이 그 유서 깊은 도시가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일본 목조주택 많은데 거기다가 소위탄을 퍼부어 보세요. 불바다 되죠. 이 불바다 공습을 하는 B-29가 어디서 떴냐? 예, 티니안에서 떴습니다. 그러니까 티니안은 일본을 폐허로 만든 공군 발진기지였습니다. 거기를 다시 살려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였냐? 예, 여기를 보시면 압니다. 왼쪽 사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티니안 기지의 모습입니다. 흑백이. 오른쪽이 지금 티니안의 모습이에요. 지금 오른쪽 보면 활주로만 남기고 나머지 밀림에 덮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티니안 기지의 상징이 뭐냐면 공포스러운 압도적 폭력을 상징하는 기지예요. 불바다와 원폭을 상징하는 기지예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가지고 활주로를 제외한 대부분이 다 밀림에 지금 덮인 상태입니다. 이거를 지금 살려내고 있어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게 의미심장한 일이죠. 여기가 이제 티니안 섬인데 이게 예, 티니안 섬에 지금 저기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저기 뭐야 그냥 녹색으로 덮여 있잖아요. 근데 저 녹색이 보통 녹색이 아니라 어떤 상태냐? 완전히 이런 덩굴이에요. 그래서 정글칼 갖고 지금 미군들이 저거 쳐내고 있잖아. 그리고 저기 중장비로 가지고 다 걷어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아마 전 그래서 이건 좀 과격한 얘기인데 이오지마에 군사기지 둘지도 몰라요. 앞으로 핵심 군사기지. 이오지마는 유명한 섬이죠. 예. 이오지마는 1968년에 미국이 일본에 돌려준 오가사와라 열도, 그걸 이제 본인 열도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오가사와라 열도의 중심입니다. 68년에 돌려줬으니까 23년을 미국이 다스렸죠. 그래서 지금도 저 오가사와라 열도 가면 오가사와라식 영어가 통해요. 본인 잉글리시라 그럽니다.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저게 그러니까 도쿄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제일 멀리 내려간 건 거의 한 1,600-1,700km 내려가고요. 그 이오지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한 1,200km 내려간대요. 여기입니다. 여기 잠깐만 제가 포인터로 짚어드릴게요. 예, 여기가 이오지마입니다. 네, 한 1,200km 내려간대. 여기서 더 내려가요. 이 오가사와라 열도는 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타이페이에서는 동쪽으로 2,000km 정도가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의 격전지였죠. 1945년 초에. 얼마나 격전지였냐. 이오지마 섬 하나 점령하는 데에 예, 미군이 7,000명이 예,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이미지 많이 보셨을 거야. 이게 이오지마 섬 예, 예, 그거예요. 예. 그리고 2만 명의 미국이 부상을 했죠. 일제는 더 흉악해요. 이 섬 하나에서 숨진 혹은 실종된 일본군이 18,000명인데 포로도 없고 부상자도 없어. 이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싸웠고 부상해서 숨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찔러 죽였다는 얘기야.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여기가 이오지마가. 그런데 지금은 뭘 하냐? 참 세상이 웃기죠. 예. 이미 이오지마의 그 자위대, 그러니까 그 공중자위대의 기지가 있어요. 활주로가. 그 공중자위대 공군기지에서 미 해군이 그 항공모함 착함훈련을 육지에서 모의로 하거든요. 그걸 여기서 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저 비행기가 미 해군에서 쓰는 슈퍼호넷이잖아. 슈퍼호넷이 저게 이오지마
그 공군기지에 그거예요. 그럼 이런데도 앞으로 이제 그 상당히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오가사와라 어딘가에는 미국이 핵무기를 갖다 놨다라는 그런 그 음모론적 이야기도 많아요. 오가사와라에 이게 미국이 오랫동안 지배하던 데라 거기 어딘가 미국 그 핵무기 갖다 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이 중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있죠. 네,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 제일도련은 하나의 거대한 메가시어터야. 네가 어느 포인트에서 도발을 하던 제일도련 전체가 한꺼번에 너를 옥죄어 들어갈 거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야, 우리가 지금 제일도련 뒤 후방기지 강화하고 있어. 우리 지금 괌도 강화하고 있지만 호주 강화하는 건 너 잘 보고 있지? 호주에 해병 기지 놨어. 거기에 전략 핵 폭격기 기지 놨어. 거기에 원자력 잠수함 기지 놨어. 거기에 아주 커다란 물류 보급 기지도거든. 그 다음에 뿐만 아니잖아. 우리 제2차 대전 때 우리 일본 일제할 때 어디서 비행기 다 떴냐? 티니안이야. 그 괌 옆에 있는 섬인데 뭐 괌에 그냥 해도 좋은데 우리가 상징으로 지금 티니안 다시 다 살려내고 있거든.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생각 좀 해봐. 아, 우리가 뭐 여기서 흥이 나면 이오지마까지 할 수도 있어. 너 좀 고민 좀 해봐라. 뭐 이런 거에 지금 이게 상황이. 예. 그러면 이제 호주에 전략 핵 폭격기를 갖다 놓고 호주에 원잠 기지를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핵 비핵 듀얼 모드 연합작전 연합군 연합동맹군 작전 지침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야, 그 너가 진짜 개기고 너 잘못 핵무기 네가 만지작거리거나 북한시켜서 핵무기 만지작거리면 우리 핵을 사용하는 제3차 대전 우리 각오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호주 틴달 공군기지, 호주 스털링 해군기지 제가 안 적었지만 한미 핵 비핵 듀얼 모드 연합군 작전 지침, 이게 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한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가, 야, 너 각오돼 있냐? 우린 이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각오돼 있냐?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 정도 메시지를 던져야 중국을 제압합니다. 중국이 그래야 사고를 못 쳐요. 워낙 흉악한 애들이니까. 예. 그럼 이제 미국의 6대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이제 한국의 주춧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5겹 핵동맹입니다. 핵, 비핵, 듀얼 모드, 연합군 작전에서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위성 동맹, 그 다음에 미사일 디펜스 MD 동맹, 그 다음에 링크 동맹,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항상 즐겨 얘기하는 나이프, 그러니까 네트워크 AI 프레임워크, 그걸 미국이 만들고 있으니까 한국도 그것의 서브 혹은 미니 버전을 만들 거라고, K-나이프를 만들 거라고요. 그럼 나이프 동맹. 그래서 한국이 5급 동맹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해서 동맹을 강화해 가니까 일본이 끌려 나오죠. 그래서 한미일 삼국체제가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하나의 큰 주춧돌이죠. 그 다음에 호주를 또 하나의 핵심 후방 진지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윈의 해병기지, 그 다음에 틴달의 핵 전략 폭격기 기지, 스털링의 원잠 기지, 그 다음에 저 동남부 쪽에 병참 보급 기지, 이걸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징적으로는 이제 티니안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야, 너희 좀 생각 좀 해봐 임마. 여기서 옛날에 다 비행기 떠가지고 일제 때렸던 데야. 우리가 여기를 왜 밀림 속에서 다시 건져내갖고 왜 복원하는지 너 그 상징에 대해서 좀 너 돌아가는 머리로 좀 한번 상상 좀 해봐라 임마. 이런 얘기죠 이게. 세 번째는 이제 동맹 파트너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미일과 또 호주 이 급의 동맹이 이제 최상이고요. 이 지역에서는 그 다음 급이 이제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거기까지 정도가 괜찮은 동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두길보기 하는데 중국에 가서 붙지 말아라. 그리고 때 되면 좀 잘 협조하고 그래야지. 그런 급이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을 쓰니까 공간을 시원시원하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해안에서 아까 이오지마, 티니안, 괌, 호주로 연결되는 그게 제2도련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가사와라, 도쿄 오가사와라 안에 핵심인 이오지마, 그 다음에 괌, 호주 이렇게 연결되는 중국 해안에서부터 한 2,000km 이상 떨어진 데들인데 여기까지를 아주 시원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을 할 때 한쪽은 공간을 시원시원하게 자유롭게 쓰고 한쪽은 웅크리고 있으면은 당연히 웅크리고 있는 놈이 많이 쥐어 터지죠. 그 다음에 이제 급소를 장악하는 거죠. 이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맷 매티스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 후보에서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커킨 교수와 함께 그때 이제 그 미 공군사관학교에 다니는 어떤 젊은이가 질문을 해요. 지금 뭐 대만이 좀 정신머리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꼭 대만 보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맷 매티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나라마다 사정이 있고 문화가 있어서 내가 대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별로 적절치 않다. 그러나 대만에서 유사시 어떤 컨틴전시가 발생을 했을 때 대만 안에 싸움만 보지 말아라. 우리가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고 인도양을 봉쇄해 버리면 중국은 깨구락지 된다. 이걸 관점을 넓게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그 동맹과 파트너로 쫙 이 판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급소를 장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말라카 해협 봉쇄하고 인도양 봉쇄하고 제일도련이 봉쇄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숨을 못 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이프와 중거리 원거리 타격 능력이죠. 나이프라는 건 네트워크와 위성 위에 떠 있는 인공지능, 전장, 이 메가시어터 전체를 보고 있는 거대 인공지능이거든요. 이게 나이프거든. 그런데 심지어 육군까지 지금 1,500에서 3,000km 타격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까 육군의 다영역 임무여단 MDTF, 그 여단 아래 있는 이제 예하 부대 중에 하나로서 타이폰 부대, 이런 건 보면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토마호크랑 SM6만 갖고 500에서 1,600km 때리니까, 육군이 어떻게 그런 장거리를 옛날엔 때린다는 생각을 못했지. 육군은 땅에서 박박박박 기어서 나가는 데지 그런 장거리 타격을 육군이 한다, 이건 생각을 못하던 일인데, 육군이 이제 그걸 하고 거기에다가 육군이 또한 그 아까 말한 그 다영역 임무여단 MDTF의 그 LRHW, 그러니까 Long Range Hypersonic Weapon이라고 한 3,000km 가까이 가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쏘거든요. 뭐 육군이 그 정도니까 당연히 해군 공군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해군 공군 해병대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일본, 호주가 또 타격 능력이 강하잖아. 일본이 요새 이제 중거리 그 원점 타격 반격 능력을 키우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 타격 능력을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이 나이프 체제와 조율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국, 일본, 호주가 또 감시 정찰 능력들이 있잖아요. 이게 가난한 나라들이 아니니까. 일본이 지금 대잠 초계함만 한 100대 운영하지 않나? 거의 100대 운영할 거야. 일본은 바다가 넓기 때문에 한 100대 운영해야 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얼마 운영하나? 그 P3가 있었고 P8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20대 될 거예요. 지금 P8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6대인가가. 일본은 더 많이 운영해야 돼. 그 맞아. 아까도 보셨잖아요. 일본 그 바다 엄청 넓은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감시정찰 능력들이 있는 나라니까 이거랑 또 미국 쪽의 감시정찰 및 타격 능력과 또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 6가지 정도의 군사 전략을 가지고 지금 서태평양 동아시아에서 중국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나이프 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결국 동맹과 공간과 네트워크가 AI가 어우러진 예술이에요. 이거 저 보면 예술 같더라고. 죄송합니다. 사람 잡아 죽이는 걸 두고 예술이라 그래서 제가 좀 입맛이 좀 이렇게 살벌하죠. 예. 하나하나의 동맹 파트너, 그 나라 하나하나는 해당 로컬 공간의 터줏대감이고 토박이고 주인이에요.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힘이 세니까. 대만도 자기들이 거기서 죽겠다고 마음 먹고서 거기서 참호전하면서 버티면 고슴도치지. 필리핀 그렇게 가난하고 참 어려운 나라지만 그 필리핀 섬들에서 여기저기서 필리핀군과 그리고 필리핀군이 보호하고 호위해주고 방어해주는 그 미국의 그 소규모 분산형 부대들이 같이 움직이면 이거 살벌한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주도하는 나이프 안에 동맹의 센서, 우리가 띄우는 예를 들어서 E7 조기 경보기, 우리가 띄우는 뭐 KF-21의 그 데이터, 그 다음에
동맹의 무기, 동맹의 이펙터, 우리의 현무3, 우리의 뭐 또 일본이 운영하는 토마호크, 일본이 운영하는 타입 12. 그 다음에 일본은 걸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결국 서브나이프를 갈 거라고요. 함께 또 따로 정신이 있으니까 미국 걸 보고 베껴가지고 혹은 그걸 참조 모델로 삼아서 한국형 나이프를 만들 거라고 K 나이프를. 왜 그러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혹시 미국과 중국이 잘못 야합을 해서 옛날 1953년처럼 우리를 백벤치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편의상으로 이렇게 일을 풀어버리는 걸 우리가 못 참겠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그런 그 비극적 혹은 비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브 나이프를 만들 거라고 K 나이프를. 그러면 미국이 그 K 나이프와 자기들의 US 나이프를 연결시킬 거라고요. 이게 하나로 전부 엮이는 거예요. 동맹의 센서, 동맹의 이펙터, 동맹의 서브 나이프가 전체 미국 주도의 나이프랑 다 엮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뭐야? 나토가 왜 필요 없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라. 나토는요, 굉장히 골아픈 정치판 관료주의 노름이 끼어 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 본질이 뭐야? 나토의 본질. 딱 두 개거든.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나선다. 나토 5조. 제일도련이 있는데 제일도련에서 대만의 문제가 터지면 다 대만을 도우러 다 몰빵해서 갈 필요는 없지만 무력으로 일본과 미국과 호주는 무력으로 한국은 물자와 군사로 물자와 무기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을 공격했다. 그럼 중국 같이 공격하고 이제 대판 싸움 나는 거야. 핵무기까지 동원돼서.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도련 한 포인트에서 발생한 컨틴전스는 제일도련 전체에 대한 컨틴전스예요. 나토 5조랑 다를 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동아시아 나토 같은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 일본은 어차피 헌법 뜯어고치기 전엔 동맹을 위해서 나설 수 없는 나라예요. 일본은 헌법을 뜯어고치게 되면 지금처럼 저렇게 안정된 정치가 안 일어나요. 지금 안정된 정치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야 우리 어차피 뭐 헌법이 뭐 이런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군대 운영 안 하니까 우리 군사 지정학이나 이런 거 한 걸음 물러서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무 나세우지 마. 이런 어떤 타협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타협이 다 깨진다고 헌법을 고치는 순간. 일본이 정치판이 아사리판이 돼요. 그래서 못 밀어붙일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또 일본 통인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만 그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배운 거지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뭐냐면 이게 한 제일도련의 제일도련 메가시어터의 한 플래시 포인트, 한 그 충돌 지점에서 불꽃이 빵 튀면 그건 제일도련 전체를 중국을 향해서 압박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미 나토의 기본 본질이 여기서 이미 실현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토의 또 다른 한 본질이 뭐겠어요? 하나의 군사 체제로 움직인다. 동맹군이다 하잖아. 동맹군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이지 동맹군, 연합군은 딱 두 개만 연합군이에요. 사실은 연합군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이 원래부터 연합군인데가 미국, 호주고요. 연합군이란 이름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미국의 양자 간의 유일한 연합군이 한국, 미국이에요. 이미 양쪽에 그게 있어. 그리고 일본은 질질 끌려와 어차피.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의 나이프에 의해서 이게 이 나이프 지평에서 모든 동맹의 센서와 무기와 서브나이프가 다 연동되는데 그럼 그게 버추얼 연합군이네. 버추얼 컴바인드 포스네. 그러니까 가상 연합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상이라 그러면은 좀 현실과 다른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버추얼이라는 건요. 진배 없는이에요.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하면 진배 없는, 다름없는. 연합군과 다름없는 체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미 이런 식에 의해서 나토의 기본적인 두 개의 본질이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격이 안 맞는 뭐 나라들끼리 또
서로 이가 안 맞는 제도가 이가 안 맞잖아. 예를 들어서 일본은 평화연법이고 남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수도 없는 나라인데 무슨 놈의 동맹을 어떻게 해.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라 미일 안보 동맹 아닙니까? 안보 조약 아닙니까? 일본은 동맹을 못하는 나라예요. 평화헌법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복잡한 거 신경 쓸 거 없다 이거지. 또 나토처럼 고라쁜 정치판 관료주의에서 뭐 독일도 받들어 모셔줘야 되고 뭐 프랑스도 받들어 모셔줘야 되고 뭐 헝가리 오반 같은 생양아치도 받들어 모셔줘야 되고 뭐 이럴 세르비아도 나토 아닌가? 세르비아 같은 친러 국가도 받들어 슬로바키아 같은 정신머리 없는 것들도 받들어 모셔야 되고 슬로바키아도 요새 친러 아닌가? 거의 러시아 간첩이 아마 권력 잡았을걸요 거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지금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나토 같은 그런 좀 그 엉터리 같은 상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국이 이제 참 그 엄청난 그 왕관을 썼어요. 그 왕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크링크 두목. 너의 절친은 러시아, 이란, 나의 절친은 러시아, 이란, 북한이도다. 뭐 이런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